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5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20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18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오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을 보면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토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토라고 하는 일간은 어떤 것이냐? 양토에 해당이 된다. 즉 양에 해당이 되면서 목화토금수 즉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 고황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황토 즉 고항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자 높을 고자에다가 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고항토 즉 기토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매우 넓다라고 하는 그런 흙으로서 보시면 되겠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 태산이라고 하는 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울릉도 가면 뭐 나리 분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태백산, 백두산, 한라산 같은 그런 높은 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우 높은 산들 다 무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김제평야 내지는 뭐 저기 호남평야 내지는 뭐 저기 중국이라든가 몽골 같은데 광활한 평원 같은 것이 있죠. 허브나무 같은 허브 식물들이 쫙 심어져 있는 그런 넓은 들판 같은 경우도 무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규모가 작고 아주 뭐 그런 개념의 흙이 아니라 매우 높거나 매우 넓은, 즉 그래서 후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토를 무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아주 많이 차지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한 높은 산, 넓은 들판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큰 숲을 이루어서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자생하고 서로 살 수 있는 공간, 즉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서로 거기에 터전을 내려서 뿌리를 내려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무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무토가 영활하고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높고 넓은 땅에 용도가 있게 됩니다. 쉬운 말로 땅은 넓게 있는데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땅이라고 하면, 즉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고비 사막 같이 어떤 뭐 사람이라든가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땅은 주어져 있지만은 뭐의 용도가 없는 좀 황무지 내지는 불모지 같은 것이죠.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즉 큰 나무 같은 것이 여러 그루 이렇게 심어져 있어 가지고 큰 숲을 이루거나 큰 밀림 같은 것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모든 동물, 식물,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그 안에서 서로 깃들어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간목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마른 땅에 나무만 심어져 있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되겠고요. 그 나무를 가지고 있는 땅조차도 불모지죠. 자, 사하라 사막에 나무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 죽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지금 사막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몽골 같은 곳에서도 지금 사막화가 그 넓은 땅이 불모지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곳에 자꾸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는 땅은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있어야지만 물도 그 나무 뿌리가 있으니까 물도 가둘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산에 나무가 없어서 우리 지금 남한에서 나무 같은 것은 좀 심어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민둥산이라든가 이런 산에 나무가 없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그 흙이 쓸려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땅 같으면 그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마르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고비 사막이라든가 이렇게 중국, 몽골 같은 데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만 심어서는 안 되고요. 나무가 있을 때 꼭 물을 같이 줘서 나무가 좀
크게 자라고 숲을 이루어야지만 그 나무 뿌리 밑에 물이 계속 머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가 감목이 필요하면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감목, 개수,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장렬하는 태양이 있어야지만 나무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큰 숲을 이룰 수가 있는데 물만 있고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또 화만 있고 물이 없다 하더라도 나무는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감목, 개수, 병화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잘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무토가 영활하게 무토로서 용도를 크게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토의 성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미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것, 즉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늦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오음이 남쪽이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뭐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정남 쪽은 아니고요. 남쪽 중에서도 남서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반월과 하반월 나누는 기준은 대서가 되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서절이 되면서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되는 그런 절기로서 대서가 있고, 대서가 지나고 나서 신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입추가 지나면서 이제 신월 가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러한 중간 역할, 즉 환절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의 뜨거운 기운도 가지고 있지만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가을의 기운, 서늘한 기운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게 되고요. 그 기준은 대서가 된다.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포태법으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정화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령을 하게 되는데, 정화가 9일을 관장하고요. 을목이 3일을 관장하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8일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서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게 되는데, 즉 정화, 을목이 관장하는 그러한 9일, 3일, 즉 12일이 상반월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18일은 이제 하반월이 됩니다. 근데 미월을 상반월로 나눌 때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목이기 때문에 주로 12일 중에서 대략 한 10일 정도를 상반월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냉정하게 9, 3, 18 이렇게 나눠서 12일, 18일로 나눠서 12일을 상반월, 18일을 하반월로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상반월은 아직도 정화가 남아있죠. 정화.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5월의 본기인 정화가 미월로 연기된 겁니다. 즉 미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정화는 여기 즉 남아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여기라고 표현하고요. 을목은 중기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해서 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미월은 목의 고지라고 하죠. 그래서 중기 을목은 목의 고지에 해당되는 을목이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월의 본기, 본래의 기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5월에 기운이 아직도 전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 을목이 사령하는 이때는 대서전으로서 상반월, 즉 이때는 기운이 어떻게 돼요? 5월과 동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즉 5월과 동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5월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5월과 같이 덥고 건조하다, 즉 고온 건조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상반월, 하반월, 즉 대서를 기준으로 해서 대서 전이면 상반월, 마치 5월 가장 뜨거운 5월에 태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미월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때는 토가 사령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월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사주에 금수가 있게 되면 이때는 삼복생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월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삼복생환을 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금수가 3점 이상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삼복생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상반월에 태어났다, 5월에 태어난 것으로 보시면 된다. 즉 어떻게 되냐면 마치 여기가 미라 하더라도 여기에 어떻게 돼요? 5라고 하는 것이 끼어 있는 거하고 똑같죠. 5가 5월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월은 화가 가장 염렬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고운 건조하다. 그래서 무토가 다른 때는 간목을 먼저 취용해서 무토가 왕한 무토를 소토하고 소벽해야 되겠지만 5월 같은 경우는 물이 없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품 비회한다 그러죠. 자, 5월 같은 경우 화가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수가 없는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고요. 결국 화를 생해서 사주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더욱 뜨겁게 만든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 그리고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상반월에 태어나 5월과 동론할 때는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얻어야 되는데 이때는 대개 개수를 좀 많이 취용하지만은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가 있어야 더 좋다. 왜냐하면 개수는 우로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날씨가 고온 건조하게 되면 금방 증발이 돼서 날아갑니다. 여름 같은 때 텃밭 키우시는 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화초로 키우신 분들 뜨거운 햇볕이 있는 데다 물을 주게 되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금방 증발하게 되고요. 금방 언제 줬는지도 모르게 증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주게 되면 물이 증발을 하면서 뜨거운 한증막 같은 그런 현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웬만한 뭐 상추라든가 이런 것은 그 한증막 같은 열기 때문에 오히려 상추를 뜨거운 물에 데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그 식물이라든가 작물 같은 것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가 있는데 작은 물보다는 화분이라든가 땅을 충분히 뿌리까지 적실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5월과 동론한다라고 봤을 때는 개수보다는 이때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가 매우 염렬한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 수가 절대 양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금이 있어도 되겠고요. 유금이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임수를 생해 줄 때는 유금보다는 지지로 유금보다는 신금이 더 좋겠고요. 천간으로 신금보다는 경금이 오히려 화가 왕할 때는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 이런 때 태어났을 때 임수를 얻고 금으로서 생수해 주게 되면 무토가 마르지 않고 윤토해서 그 넓은 높은 산, 넓은 땅을 갖다가 다 윤토 촉촉하게, 윤택하게, 비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옥한 땅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고 뭐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곡식을 심든지 뭐 월동 배추라도 뭐 심어가지고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 대고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그건 간목으로서 간목을 무토에 심는다 내지는 명리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한다,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내지는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상반월 즉 5월과 같이 염렬할 때는 이와 같은 사주 국세가 짜여진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국세가 되겠고요. 이와 같으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성 7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5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임수에 있는 것이고 임수가 있어야지만 목을 쓸 수가 있겠고요. 이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경금으로 보조해 줘야지만 무토가 어떻게 돼요? 윤토될 수 있다. 윤토되어야지만 흙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땅이 되는 것이지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하라 사막같이 죽은 땅, 황무지,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무토가 5월 내지는 미월 중에서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기본적인 간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무토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주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냥 걸록격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겁재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겁재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거기다 대고 뭐 기토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미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뭐 겁재격이라고 놓고 보시는데 사주 격국에서 솔직히 비견격 겁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고요. 비견격은 대개 걸록격, 그 다음에 겁재격은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 양인격, 오중 기토가 양인으로 봐서 양기격으로 보지만 무토가 진술 충미 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토가 술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거를 비견격 충미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거를 겁재격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걸록격이다 일간이 그냥 월령을 특해서 일간이 왕한 때에 태어났다 그냥 걸록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그냥 타당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어떻게 돼요? 왕합니까? 약합니까? 이거는 일간이 아주 월령을 특했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상한 게 지금까지 제가 미월을 설명하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벌써 1회전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월을 설명할 때 다른 것들은 간목, 을명, 병화, 정화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임수, 개수는 미월이 되면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했어요. 간목, 을목은 어떻게 돼요? 4월, 5월 되게 되면 병지, 사지 그 다음에 미월 되면 묘지가 돼서 약하다. 그나마 간목, 을목 같은 경우는 이 미월에 되게 되면 그래도 목의 고지에 대해서 통근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갑을목이 미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병정화는 4월, 5월 같은 경우 걸록격, 양인격 해서 화가 굉장히 왕한데 미월이 가게 되면 5월에 가장 왕한 그러한 때를 지나서 미월이 되게 되면 화는 약해지고 금수가 진기하면서 이 음이 진기하기 때문에 병화나 정화가 약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오미는 남방화가 관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해지더라도 그렇게 뭐 극약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4월이라든가 5월에 비교해 봤을 때 이 미월은 정화가 약해지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좀 세갈해진다, 약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신금 같은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신유월 되게 되면 왕하시기는 하지만 미월 같은 경우는 4, 5, 미월 화토가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신금 같은 경우는 뭐 화가 조금만 왕해진다 하더라도 미월이지만 그래도 금이 어떻게 돼요? 화토에 의해서 오히려 피극을 받기 때문에 좀 경신금도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계수 같은 경우는 4, 5 미월이면 절대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약한 겁니다. 그래서 임계수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금 내지는 수로서 배합을 해주어야지만 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무토나 기토 같은 경우는 4, 5월에도 왕하고요. 진술충미월에도 다 왕합니다. 그래서 무기토만 다른 식간에 비해서 무토 내지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4, 5월에 왕한 것처럼 미월에도 굉장히 왕한 그런 십간이 되겠죠. 일간. 근데 4, 5월에 왕한 거하고 미월에 왕한 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즉 4, 5월은 인성인 화가 왕해서 일간 무기토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간 무기토 토가 왕해져서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난 그런 명시 일간이 아주 왕하다.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이 무오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월령 미토하고 일지 오화하고 이거는 오미합화죠. 오미합화해서 화토가 공이 왕해지게 되는데 아직 대서절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월 상반월에 해당이 됩니다. 미월 중 상반월이죠. 상반월. 자, 미월 중 상반월에 태어나게 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같이 동론한다고 했으니까 무토가 이때는 아주 왕한데 이 정도 되면 극왕 내지는 태왕이라 지극히 왕하다 내지는 이때는 태왕 아주 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으면은 중요한 것은 간목으로서 원래 소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간이 이렇게 너무 왕하게 되면은 간목
목으로 무토를 팔려면 간목이 미월에 매우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를 얻어서 물을 얻어가지고 목을 생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목으로서 토를 제하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물을 얻는 거예요. 쉬운 말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오미합하고 기토까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쉬운 말로 땅이 아주 많다라고 보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호남평야만한 그런 농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태백산 같은 큰 산을 우리 문중 소유의 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큰 산을 가지고 있고요. 내지는 큰 평야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한여름에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그런 때에 해당이 돼서 즉 한여름에 가뭄이 든 거하고 똑같아요. 가뭄. 그렇다고 하면 그 가뭄 든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뭐 그런 거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산에다 대고 뭐 더덕도 자연적으로 크게 더덕도 심고 산양삼도 심고 여러 가지 작물들도 이렇게 심어서 이제 자체 재배해서 자급자족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산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물이 없이 비가 없이 우물도 없다라고 하면 거기다 뭐 산양삼을 심어서 나겠냐고요? 아니면 더덕을 심으면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죠.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명체도 자라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은 국세가 그러한 국세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에서 살고 싶다 해서 산에 갔는데 벌써 2달째 바싹 가물어 있습니다. 내가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다시 속세인이다고 해서 다시 속세를 내려와야 되는 그런 아픔이 현실이죠. 그래서 산에 간들 물이 없다 그러면 다시 얼른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즉 물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해수 좋아요. 무토가 굉장히 왕한데 해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갔는데 강은 없고요. 뭐 개천도 없는데 땅을 파봤더니 땅에서 우물이 이제 샘솟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하나 얻은 거하고 똑같죠. 이게 땅속 지지 안에 있기 때문에 큰 효용은 없습니다. 큰 개천이 흘러간다든가 큰 강이 흘러가는 그런 산이라든가 그런 들 같았으면 물의 양이 충분하죠. 그러면 저 많은 양의 무토 즉 산과 들을 다 충분하게 적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땅 속에 있는 우물은 어떻게 돼? 그 많은 땅을 적시려고 하면 열심히 물을 퍼대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힘이 많이 든데서 많은 양의 어떤 무토를 다 적시고 윤택할 수는 이는 많이 힘들겠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뭐 대운에서 금순이 와서 좀 저 물이 어떻게 돼요? 좀 인출돼서 많이 용소 숨친다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토 일간은 왕한데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100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 10평 내지는 좀 많게 잡으면 한 3, 40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나의 능력은 100평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3, 40평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특성이 뭐냐면 잠재력은 있어요.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특출나고 굉장히 뭐예요? 창의적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또 고집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겠고요.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지구력있게 추진력있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양은 이 물의 양만큼 내가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죠. 물론 이 사주가 대운이 금수운으로 가서 이 물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무토 전반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호남평야 같은 데다가 벼라든가 작물을 심게 되면 많은 양의 소출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간목까지 있게 되면 큰 명예도 얻을 수가 있겠죠. 다음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수의 양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죠. 자,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 왕토의 기운을 설에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화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드럽고 약한 그런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를 생하는 공력이 매우 좀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지지로 뿌리들 곳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그냥 기토의 영향, 생조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무토가 매금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일간은 그냥 중간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일간이 무토라고 해서 신금 매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신은 해수가 되겠고요. 해중 임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희신이 될 것인데, 용신과 희신이 매우 좀 공력이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생시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은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임자시를 놓고 봅니다. 자,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미월에 태어난 것도 하반월이 아니라 상반월에 태어나면 마치 5월과 같다라고 했고요. 일지에서 5화를 보고 기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면서 기운은 어떻게 돼요? 매우 뜨겁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고온 건조하다. 그래서 고온 건조한 것을 약간 수를 얻어서 해염하고, 그 다음에 무토를 윤토해야지만은 무토가 어떻게 돼요? 생명체를 살게 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해수가 용신이고 신금은 희신이 된다. 자, 생시에서 임수 자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연지에 암장된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임수가 청강로를 투출하는 그런 공력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지의 오화하고 시지의 자수하고 자오충이 되게 되면 오화도 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수도 많이 깨지게 됩니다. 자, 화토가 왕할 때 자수가 충을 받게 되면 오히려 화토가 깨지는 것에 비해서 자수가 깨지는 그런 위험이 더 크게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오미가 합하기 때문에 좌우충이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미가 합하고 있는 중에 좌우가 충하기 때문에 오미합이 깨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수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 위에 있는 임수의 공력은 많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지에 있는 해수가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멀리라도 해수에, 연지에 있는 해수에 뿌리는 둘 수 있겠지만, 일지자수가 살아 있었을 때 일지자수에 임수가 뿌리를 두는 거하고 연지에 해수에 뿌리를 두는 거하고는 공력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자씨가 굉장히 좋은 생시 인 것 같았으나 오히려 그렇게 내막을 봤을 땐 좌우충이 돼가지고 썩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미월에 오화를 봤고요. 그 다음에 축까지 보게 되면 일간 자체는 굉장히 왕해진죠. 뭐 미월에 일지 양인 우화까지 본 것만으로도 일간이 왕한데, 축토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세력이 토로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미토라든가 술토와 같은 건토가 아니고 습토인 것은 좀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투출해서 조후하고 뜨거운 열기를 조후하고 무토를 이렇게 윤습하는 그런 공력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간인 무토하고 시간의 개수하고 서로 무게가 합하는 것이죠. 이거는 합해서 화로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묶이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게 합화에서 오히려 무게 합화 합격 그거를 합화격이라고 하죠. 합화격이 된다라고 하면, 무게 합화격이라고 해서 합화격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주국세가 깔끔하게 좋아질 수 있는데, 이와 같으면은 합화격이 되지 않고 무토하고 개수하고 그냥 서로 탐합한다 이렇게 봐서 사주가 굉장히 좀 탁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오미합하고 인호합하 뭐 이렇게 오미합하고 인호가 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토가 왕해지는 것은 굉장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기가 부족한 중에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있게 되면 이 간목은 무토를 소토하고 소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목분비해야 한다는 얘기죠. 목분
비회. 목분 비회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 해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분 비회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건 죽은 나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이 사주에서 연지에 있는 해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간목을 그나마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 원국에서 수기가 매우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연지의 재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상의 음덕, 조상이 좀 잘 사는 집안이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지는 뭐 조상의 음덕으로서 이 사람은 좀 조상의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 조상이 나한테 공을 주는지 떡을 주는지 그거 뭐 봐서 내가 알 바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수가 살아나야지만 토도 윤탁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또 간목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원국 자체에서 해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대운에서 금수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금수향으로 가게 되고요.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화운을 거쳐서 다시 목운으로 가게 되는데, 수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명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갑술 대운 때는 이때는 조금 겉붙임이 좀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을의 병자 대운 때는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대운에서 이때는 발복할 수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도 상관생제 식신, 상관 식신 위에 임수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능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도 똑똑한 그런 사람이 되겠고, 이 여자는 비록 여자로서 태어났지만 성향 자체는 두뇌도 총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시주에 7살 간목을 받기 때문에 여자지만 카리스마도 있고 남자 못지 않은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좀 대장부다운 그런 여장부다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을묘시를 놓고 보게 되면,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같은 간목이나 인목인데 을묘 같은 경우는 음목에 해당이 되죠. 물론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은 정관이고요, 간목은 칠살인데 무토 입장에서 용도가 있으려면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용도가 더 크다. 그래서 을묘시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더라도 간목에 비해서 을목은 용도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병진시, 정사시, 무기미시 다 일간이 왕하고 사주가 매우 건조한 중에 화토가 가중되는 생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시는 좀 피하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물론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즉 대운이나 세운에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생시를 잡았는데 이렇게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주가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에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신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토의 기운을 경금, 신금, 지지로 신금, 유금이 왕토의 기운을 설기순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신유시에 비해서 경신시 같은 경우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식신생제할 수 있는 그런 공력도 있는데, 이 신유시가 되면 금은 있는데 상관인 신금이라든가 지지, 유금 같은 것이 있긴데 수기가 부족하게 되죠. 즉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수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금을 얻는다 하더라도 신유금을 얻는 것보다는 경신시, 경금, 지지로 신금을 얻는 것이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를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해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개축시와 마찬가지로 무게가 서로 타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생시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의 웬만한 생시는 다 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